찐이와 함께하는 세계 불가사의 제1편 피라미드의 비밀. 사막의 새벽. 사막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돌무더기. 햇살이 닿는 순간 그 위용이 드러납니다. 이곳은 이집트 기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서 있는 곳입니다. 찐이와 함께하는 세계 불가사의 그 첫 번째 여행. 오늘은 4500년 전 인류가 만든 기적, 피라미드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제1장 사막 위의 거인들. 이집트 카이로 외곽 기자 고원. 이곳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쿠프 대피라미드, 그 옆에는 카프레 피라미드, 그리고 가장 작은 멘카우레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축물은 바로 쿠프 대피라미드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원래 높이는 146m, 지금은 꼭대기 부분이 조금 무너져서 138m입니다. 그래도 40층 건물 높이와 맞먹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약 230m, 축구장 2개를 이어놓은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돌은 약 230만 개, 하나하나가 평균 2.5톤입니다. 무거운 것은 7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제2장 4500년 전으로.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건 기원전 약 2500년, 지금으로부터 45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쿠프 왕이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쿠프 왕은 이집트 제사왕조 시대의 두 번째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를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산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건축에는 약 20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며 강제로 일한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는 숙련된 장인들과 농한기의 농부들이 임금을 받으며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였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근처에서 노동자들의 마을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빵을 굽던 오븐, 맥주를 만들던 시설, 심지어 의료시설까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공포와 강압이 아닌 조직과 기술, 그리고 믿음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제3장 돌을 옮긴 방법, 영원한 수수께끼.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4500년 전 크레인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무거운 돌을 쌓아 올렸을까? 현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 직선 경사로 이론입니다. 피라미드 옆에 긴 경사로를 만들고 돌을 굴러 올렸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이 경사로는 피라미드보다 더 길어야 하고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합니다. 경사로를 만드는 게 피라미드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설, S자형 경사로입니다. 피라미드 외벽을 따라 S자로 감아 올라가는 경사로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방법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모서리 부분을 정밀하게 쌓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내부 나선형 경사로 이론. 프랑스의 건축가 장 피에르 우댕이 제안한 이 이론은 피라미드 내부에 나선형 터널을 만들어서 돌을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연구팀이 무온 입자를 이용한 스캔으로 피라미드 내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그 경사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4장 별을 향한 정밀함. 피라미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천문학적 정밀성입니다. 쿠프 대피라미드의 내면은 동서남북을 거의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차는 겨우 0.06도, 100분의 6도에 불과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기자의 새 피라미드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벨트 부분, 즉 허리띠 별 3개의 배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리온 자리를 오시리스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이죠. 파라오가 죽으면 영혼이 별이 되어 오시리스와 함께한다고 믿었기에 피라미드를 별자리와 일치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낭만적인 이론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제5장 피라미드 안으로. 이제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좁고 가파른 통로가 나타납니다. 높이는 1m도 안 되는 곳이 많아서 허리를 굽히고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랜드 갤러리입니다. 높이 8.6m, 길이 46m의 웅장한 복도, 천장은 계단식으로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건축 기법은 무게를 분산시키는 놀라운 설계입니다. 4500년 전의 공학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랜드 갤러리 끝에는 왕의 방이 있습니다. 가로 10.5m, 세로 5.2m, 높이 5.8m의 직사각형 공간. 바로 이곳이 쿠프 왕이 영원히 잠들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뚜껑이 없는 화강암 석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쿠프 왕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굴당한 건지 애초에 다른 곳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의 방 아래 왕비의 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왕비가 묻힌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무온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무온은 우주에서 지구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입자인데 이것을 감지해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2017년 그랜드 갤러리 위쪽에서 길이 30m 이상의 미지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6장 수호자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찐이 사자 몸의 사람 얼굴, 길이 73m, 높이 20m.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스핑크스는 카프레 피라미드를 향해 앉아 있습니다. 사자의 몸은 힘을,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를 신성한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스핑크스에는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침식 문제입니다. 스핑크스의 몸체는 심하게 침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과 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침식 패턴이 물에 의한 것이며 스핑크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집트에 많은 비가 내리던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된 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핑크스는 450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이 사막을 지켜왔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제7장 시간과의 싸움. 피라미드는 인류 최고의 유산이지만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안 침식입니다. 사막의 모래와 바람은 끊임없이 돌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광객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손길, 심지어 호흡조차도 오래된 유적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는 피라미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방문객 수를 제한하며 정기적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대 기술도 활용됩니다. 레이저 스캐닝으로 정밀한 3D 모델을 만들고 AI가 손상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피라미드는 앞으로도 수천 년 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4500년 전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230만 개의 돌을 쌓아 올려 하늘을 향한 산을 만들었고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류의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돌을 옮겼는지, 왜 별과 일치시켰는지, 숨겨진 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감탄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도전과 꿈,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의 상징입니다. 찐이와 함께하는 세계 불가사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찐이와 아빠가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불가사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